인테리어 사진 보는 일을 좋아합니다. 책상, 서랍, 책장, 의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침대를 봅니다. 다양하게 놓인 침대 이미지에서 유독 머리맡을 봅니다. 침대마다 머리맡에 두는 가구가 다양합니다. 그보다 더 다양한 건 머리맡을 지키는 물건이죠. 책, 자릿기, 램프, 인형, 충전기, 디퓨저 등등. 아마 이 세상에 똑같은 머리맡은 없겠죠. 누군가의 방에서 가장 사적인 곳이 어쩌면 머리맡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기 전까지 두고두고 보다가 잠들고 싶은 그 무언가를 두는 곳이잖아요. 그런 만큼 세상 곳곳 모든 머리맡마다 문학소년단 하나 얹어두고 싶은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읽고 나니까 머리맡을인지 머리맡을인지 잠시 헷갈려서 정답은 모르겠네요. 저도 이 머리맡에다가 문학소년단 항상 제가 자기 전에 켜놓고 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챈들러 씨 오프닝처럼 네. 지내고 있습니다. 또 뭐 두는 거 있나요? 그거랑 핸드폰 충전기 네, 딱 그렇게. 네, 딱 두 개만. 미니멀리즘. 노니 씨는? 저는 핸드폰, 네. 알람 때문에 핸드폰 놓고 나머지는 안 둬요. 다들 심플하게 사시네요. 네. 챈들러 씨는 뭐 있나요? 전 램프, 책, 다수의 책. 전 맥시멀리즘이라서. 네. 다들 설날은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설날을 여느 평일처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뭐 일도 하고 딱히 연휴라는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노니 씨의 설의 기록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저 빼고 다 결혼을 했어요. 저희 친가 쪽은. 그러다 보니까 노니야,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압박이 왔나요? 예. 벌써 저는 오나요? 벌써 다른 저희보다 위에 있는 세대분들은 조언해서 일찍 결혼하는 게 너한테 더 좋을 거야. 그런 말은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크게 공감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럼 오늘의 책과 작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책은 김민철 카피라이터의 모든 요일의 기록입니다. 현재 광고회사 TBWA의 카피라이터입니다. 이 작가님이 참여한 광고로는 SK텔레콤의 사랑을 향합니다. 현대생활백서, 그리고 네이버의 세상의 모든 지식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모든 요일의 기록은 김민철 작가의 삶의 기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스스로 나쁜 기억력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카피라이터로서 잘 쓰기 위해 일상의 모든 것을 눈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남기며 써내려고 한 책입니다. 책입니데이. 네. 남기며 써내려고 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요일의 기록 말고도 후속책이 한 권 더 있는데요.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행 에세이인가요? 여행만? 예, 여행에 관한 작가의 기록입니다. 모든 요일로 이렇게 하셨네요. 네. 사실 저는 모든 요일의 여행을 먼저 읽고 이 작가가 좋아서 모든 요일의 기록을 읽게 되었거든요. 여행에선 뭐가 그렇게 좋았나요? 이 책에서 나오겠지만 네. 리스본에 여행 간 내용이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내용이 기억에 남고.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가 된 건가요? 예. 노니 씨는 리스본을 가본 적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에 들었나요? 네, 조금 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스본은 끝말잇 깔 때밖에 안 가봤는데 리스본? 본드통. 그렇죠. 네. 이걸 읽어 마라. 네, 그럼 오늘의 책 모든 요일의 기록,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읽어야 하는 챈들러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로맨스 정입니다. 네, 우선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산불 2화였죠. 산불 얘기할 때 이게 사소설이다 네. 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로 이렇게 소설 쓴 거 보면은 나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끝판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산불보다 더 확실하게 나도 책을 낼 수 있겠다 자신감을 주는 책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정말 휘발성이 강한 책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이거 약간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 그래, 그렇지. 끄덕끄덕. 그래. 이래서 그냥 딱히 뭐 약간 킬링 타임이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읽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붐업드려요인데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붐업. 네. 공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행에 대한 이야기, 일상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거의 다 외국의 사진들이거든요.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공감을 못했군요. 네, 이게 저한테는 모든 해외의 기록처럼 읽혔어요. 저는 해외를 이제 대마도밖에 안 가봤거든요. 가서 까마귀밖에 못 봤는데 네. 보면서 프랑스 사진, 뭐 리스본 이야기 이런 거 보면서 네. 동경과 동시에 박탈감을 선사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 해외여행을 가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뭐야 좀 그런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엄청 많죠. 네.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 그냥 에세이 일상 에세이 치고는 생각보다 여행 사진이 많아서 네, 읽어야 할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몰랐던 삶의 모습들. 어쨌든 작가가 나는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걸 하고 사는구나. 나 저런 거 해봐도 되겠다. 저런 게 또 재밌겠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몰랐던 삶의 모습들을 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네, 마지막 읽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에세이야 소설이야 싶은데요. 이 주인공의 이 기억 못하는 설정 그리고 방목형 엄마, 약간 캐릭터 같은 엄마, 그렇죠. 네. 그리고 뭐든지 다 잘 맞춰주는 남편, 그리고 때마침 내가 잘 쓸 수 있는 입사 논술까지. 이게 에세이야 소설이 약간 이런 설정들이 조금 의심이 간다 싶어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강력히 추천했던 노니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는 당연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말 못한 그런 장점이 있나요? 다 포함이 되는데 특히 제가 저번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가 읽기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저는 좀 편하게 읽을 수 있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편하게 읽으면서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좀 저는 좋았던 책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읽어 말아를 했는데 아마 수요일 방송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별점이 읽어인 제가 로맨스용보다 낮아요. 네. 이 오늘 이렇게 방송하면서 실시간으로 로맨스용이 깎지 않는다면 이 참 아이러니한.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러면 모든 요일의 기록을 어떻게 읽었는지 먼저 로맨스 정씨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뭐 읽지 마라를 제가 담당하긴 했지만 저 역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밑줄 그을 만한 문장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문장 자체가 되게 간결하고 위트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구나 하는 티가 많이 났던 작품이었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좀 꼬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진짜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완전하게 몰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 기억력을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거의 메멘토 수준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참 구직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하면서 뭐야 이 사람? 뭐 이런 게 싶었거든요. 그렇죠. 클리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50군데 넣어서 딱 한 군데 돼서 간 건데 그게 하필 박웅현의 최고의 광고 회사 TBWA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이유인 게 이제 기억력이 부족해서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기록 때문에 쓴 건데 이 컨셉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나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언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 말고 노니 씨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노니 씨부터. 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감이 가는 내용도 많았고 인상 깊은 구절도 많았는데요. 우리는 같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또는 친구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기억력이 엄청 좋거나 엄청 안 좋다고 했잖아요. 진단을 받았죠. 예, 저는
가끔 제가 제 기억력을 믿고 기록을 안 하고 나중에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지?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은데 그런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집중해서 열심히 기록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민철 작가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공감이 가는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네. 챈들러 씨는 그리고 어떻게 저인데 읽으셨나요? 네. 진짜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일단 한 가지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그런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는 같은 문학이라고 해도 수필도 이제 문학의 범주 안에 그렇죠. 들어가잖아요. 네. 소설이나 시에는 되게 관대한데 수필은 좀 엄격한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소설이나 시 같은 건 아무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줄거리가 끔찍하거나 아니면 정말 끔찍하도록 별 내용이 없거나 뭐 어떤 경우에서도 뭐 이런 소설 쓸 수 있지. 사람들이 이런 창작할 수 있지. 그 누보 로망 얘기까지 그렇죠. 하고 누보 호망이라고도 이렇게 막 포장해주고 네. 그러는데 유독 수필은 이걸 왜 쓴 거야? 그렇죠. 어쩌라고? 그래, 넌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 어디 한번 읽어볼게. 이런 식으로 뭔가 책으로까지 나온 당신의 수필이 뭐 요새 너무 블로그나 SNS가 많으니까 네. 블로그나 SNS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내 보겠다. 뭔가 다르니까 책으로 나왔겠지? 하는 이 삐뚤어진 심성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랬어요 이번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나 SNS에서 보는 글보다는 나아야 된다. 아예 뭔가 심사위원회의 눈길로 보게 되니까 라는 거를 고백을 먼저 하고요. 네. 이게 연휴 때 출근을 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연휴 때 출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읽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그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5개의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챕터 읽다 인생의 기록까지는 야 이거 진짜 추천할 만하다. 이거 오늘 이번 주에 이거 4점 넘겠네. 안타 치겠다. 안타 치겠다. 네. 중전 안타 쳤다 하면서 읽었는데 1장 이후로 딱 90페이지 이후로 왜 이러지 갑자기 작가가? 왜냐면 그 이후서부터 뭔가 좀 여행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런 거 여기 아마 책에도 나왔어요. 무슨 뭐 롤랑 바르트식 뭐라고 하는데 네, 뭐 사랑의 단상. 네. 마음에 안 들면서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일단 스스로가 삐뚤게 보는 걸 알고 있으니까 노니 씨처럼 이 책을 되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읽는 사람한테는 제가 얼마나 안이 꼽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는 스스로가 참 별론데 윤희 씨는 어떠신가요? 지금 이 감상평을 듣고 네. 계신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시네요. 가뿐싼가요? 아니요. 제가 그래서 수필을 잘 안 좋아하고 수필을 그래서 많이 안 읽었어요. 그런 탓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필 읽기에 그렇게 좀 능숙한 독자가 아니라서 제가 읽은 에세이가 딱 2개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박준이고 네. 두 번째가 김현수 작가의 청춘의 문장들인데 일단 그 두 책은 다 좋았어요. 왜 좋았나 생각을 해보면 에세이는 그래서 수필은 이래서 이런 좀 컨셉? 어처구니 없는 독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컨셉을 좀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준 씨는 어쨌든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좀 시처럼 풀어낸 것 같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 김윤수의 청춘의 문장들은 컨셉 하나를 진짜 제대로 잡아서 이 문장 어쨌든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박준 작가 거랑 왜 김민철 작가 거의 에세이를 둘 다 읽었을 때 감정이 네. 박준 작가의 에세이가 훨씬 더 나와 가까웠다라고 느껴지는 게 글이 대체적으로 좀 생활 밀착형이었거든요. 뭐 분식집 얘기나 네. 되게 일상에 뭐 소주 마시면서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카피라이터라는 직업조차 생소하고 네. 그리고 여행 얘기, 해외여행 얘기 많이 나오고 뭐 클래식 얘기 많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박준 작가보다 거리감이 좀 더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챈들러 씨랑 비슷하게 느낀 게 아닌가. 네. 저는 아직 박준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꼭 읽어봐야겠네요. 네. 인생 책임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게 작가님한테 예. 작가님, 그쵸? 김민철 네, 카피라이터님한테 제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가 한 줄 평에서도 아마 얘기를 하겠지만 작가님이 원래 쓰시는 글은 그러니까 이 카피라이터님께서 원래 쓰시는 글은 이런 글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글도 쓰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좀 더 무거운 글을 쓰는데
기획했던 이 출판사 쪽에서 이런 에세이를 내용을 썼으면 써달라 좋겠다. 하면서 좀 힘을 빼고 써달라라고 해가 자기가 힘을 빼서 썼다. 자기는 어쨌든 기획한 사람의 의도대로 쓴 거니까 이 책이 그렇죠. 나온 거죠. 네. 한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이런 에세이 참 나는 그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지수 잘못 찾은 화풀이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챈들러가 요새 심성이 삐뚤어졌다. 아 근데 네. 저는 이 책 말고도 이 카피라이터님께서 만든 광고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을 향합니다가 그거죠. 옛날에 뭐 우편이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문자 메시지 할 때보다 네네네네. 하면서 뭐 사람을 향합니다. 그리고 되고송 아시나요? 네, 아 그쵸. 이거를 제가 적으려고 했다가 하면 시킬 것 같아서 안 적었거든요. 그것도 이분이 만드셨다고 해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안 시켜볼 수도 없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네. 그리고 현대생활백서 이것도 있고 음. 해가지고 네, 꽤 능력 있는 카피라이터시네요. 예. 네. 한번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연관 검색어. 네, 다음은 연관 검색어 시간인데요. 저는 5년 후 나에게 Q&A a Day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책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게 저는 2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다른 질문에 대해서 저희의 생각을 적는 책입니다. 저는 1년 전 저의 친누나가 저희 온 가족에게 선물한 책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를 알아가고 바쁜 일상 속에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기록을 습관으로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라서 이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한 질문이 적혀 있는 건가요? 네, 그냥 하루에 하나씩 질문이 있고요. 그게 총 365개의 질문이 있어요. 다이어리 같은 거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5년치. 그러니까 1년에 질문 하나씩 하고 1월 1일에는 똑같은 질문을 또 적는 거죠. 내가 작년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아, 그래서 페이지 수가 365 곱하기 5는 아니고 예. 365 뭐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기억에 남았던 질문이 있나요? 오늘 입었던 옷 중에 가장 오래된 옷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런 게 되게 사소한 오, 것도 물어보네요. 괜찮다. 네, 괜찮네요. 오늘 모자, 후드, 바지, 신발. 가장 오래된 거는 뭡니까? 오늘은 코트인가요? 양말인가요? 오늘은 바지입니다. 아. 이 바지가 제가 3년 전에 샀는데 제가 외국에 잠깐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거든요. 가기 전에 1+1이라서 샀는데 나중에 아껴 입어야지 했는데 오늘 처음 입었어요. 아껴 입다가 못 입어서 네, 오늘 처음 게시하셨네요. 입었어요. 네. 그래서 바지가 가장 오래된 옷입니다. 로맨스 정씨는 어떤 것과 연관 지우고 싶나요? 네, 저는 양키 캔들의 그 리비에라 이스케이프라는 향이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생각이 났는데 이 어떤 향을 맡으면서 독서를 하면은 그 향을 맡았을 때 독서의 추억이 떠오른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 리비에라 이스케이프 향을 맡으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마침 이 리비에라라는 곳이 이탈리아와 그 프랑스에 걸치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휴양지라고 합니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뭐 칸이나 니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프랑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약간 휴양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향을 켜놓고 이 독서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양키 캔들의 리비에라 이스케이프 향이 떠올랐습니다. 챈들러 씨는 어떤 게 떠오르셨나요? 네, 제 연관 검색어는 하이트 엑스트라 콜드입니다. 이 맥주인데 굳이 하이트라 엑스트라 콜드인 이유는 제가 요새 그 맥주를 즐겨 마셔서 카스보다 저는 카스보다 하이트, 피츠 아니면 하이트. 근데 피츠가 없는 편의점들이 꽤 있어가지고 네. 아무튼 왜 맥주냐? 이 남의 이런저런 얘기는 또 우리가 맥주 마시면서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책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수다 떤다. 내가 작가님과 수다를 떤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커피를 마시던가 맥주를 마시던가 이렇게 뭔가 이런 수다 세팅이 필요한데 커피는 뭔가 마시는 순간 자칫 책을 평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받아들이는 저도 어느 정도는 좀 무장 해제가 되어 있어야지. 아, 너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뭐 이런 식으로 수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문학소년단 초창기 때는 이제 맥주 무조건 네. 먹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박준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의 한 줄 평을 제가 여기 과자하고 500 더요라고 썼었는데 네. 그 어쨌든 에세이는 저한테는 이런 맥주랑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책은 크게 5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읽다와 듣다의 2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1장과 2장은 인생의 기록인 읽다와 감정의 기록인 듣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민철 작가에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녀만의 독서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작가의 플레이리스트,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던 경험, 신혼여행, 비행기를 놓친 경험 등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작가의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작가가 남편 되는 분과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큰 일이 이렇게 책장을 합치는 일이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책장, 책꽂이 결혼시키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저희도 누군가와 이렇게 살림을 합치게 된다면 만약에 결혼하실 생각이 있어서 살림을 합치게 된다면 내가 가장 누군가가 될진 모르겠지만 누군가와 이거는 아마 내가 좀 민감하게 다툴 것 같다.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네. 이거 이런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논리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분야가 있는지. 저는 제가 여태까지 받은 편지를 모으는 박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제가 친한 친구랑 썼던 편지도 있고 좋아했던 친구한테 썼던 편지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편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추억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조금 공개하기가 좀 꺼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좀 필사적으로 아내가 기분 나빠할 만한 게 꽤 있나 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네. 아내가 이 편지 상자의 정체를 알았어요. 존재를 알았어요. 네. 뭐지 이거- 하고 열어봤는데 편지구나. 전 여친 거 있어 없어 했을 때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한다면 네. 없어 그럼 같이 한 번씩 읽어보자. 응하실 건가요? 저는 읽을 수 있는데 제가 네. 쓰는 스타일이 조금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주체가 주체가 한 명이 아니라서 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스로 좀 당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황할 만한 사람이 네. 있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편지하면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레고랑 피규어 같은 건데요. 제가 이런 거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네. 살아있는 이유,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그리고 굿즈 몇 개인가요? 굿즈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한 12개, 1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이 하나 필요한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제 책상에 한 칸이 토이스토리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한 칸은 스머프 칸이 있고 한 칸은 레고 칸이 있고 이러거든요. 요거 인스타 공개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합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다면 살짝 올릴 텐데 저는 이런 레고나 토이스토리 이런 인형 같은 거 모노 되게 좋아해가지고 꼭 나중에 살림 합치게 되면은 이런 지금의 테마를 좀 하고 싶어요. 진열의 테마. 장 같은 걸 하나 네. 만들고 싶어요. 몇 층은 어떤 애들만 그렇죠. 들어올 수 있다. 네. 3층에는 토이스토리만 살 수 있고 4층에는 스머프만 살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네. 네, 이런 로얄층 몇 층? 로얄층이 3층이죠. 뛰어내려도 안 죽는 층. 네. 그럼 챈들러 씨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컵입니다. 그렇죠. 여행 챈들러 씨가, 가면 네. 여행 가면 컵 모아서 어쨌든 일단 컵이 많아서 굳이 살림을 합칠 필요도 없이 아내 되시는 분이 컵을 안 들고 와도 돼요. 컵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내가 되게 좋아하는 컵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네. 모았던. 그렇다면 이제 시비가 붙죠. 혹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끼는 컵이 있나요? 아끼는 컵은 프렌즈 컵입니다. 프렌즈에서 컵을 냈나요? 네, 당연히 프렌즈 굿즈가 있고 제가 이거를 MBC 스튜디오 투어를 가니까 당연히 MBC 스튜디오 네. 굿즈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것저것 주워 담았거든요. 그중에 컵을 한 3개를 샀나? 네, 3개를 샀죠. 머그컵만 3개.
그것들 중에 검정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회사에서 사용하는 컵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컵은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 주던 머그컵. 저는 그냥 뭐 스타벅스 그 텀블러 쓰고 있죠. 저는 생수병 2리터짜리 큰 거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음. 귀찮아서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2리터 출근할 한번 때 밟고, 하나 사서 아니 한번 받고 그냥 통만 집에서 있는 거죠, 예, 통만. 통만 아. 2리터 받고 그 하루 종일 마십니다. 건강하시겠네요. 예, 화장실을 자주 가죠. 아니 물 들어가기가 귀찮았어요? 네, 화장실은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네. 노니 회사 사람들 노니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물 들어가는 시간도 아깝다. 그렇죠. 돈 더 줘야 됩니다, 눈 네. 씨한테. 혹시 두 분에게 있어서 평생 숙제 같은 책이 있나요? 여기 김민철 작가께서는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여태껏 오독을 했구나, 그렇죠. 다시 읽었는데도 오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두 분께서도 오독을 했겠구나 확신하는 책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실격, 태제치 씨, 태제치 씨의 인간실격인데 이게 제가 최근에도 서점에 가면은 이게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네.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막 디자인도 여러 버전으로 해서 나오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고 네. 이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어떤 마음의 동요조차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인간실격을 제가 오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저희가 곧 다룰 그 조르바요. 3월 13일쯤에 예, 다루게 될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스포일러 당해서 좀 읽으려고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아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근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유라기보다는 속박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이게 진짜 3월에 이 경험을 다시 할 생각인 건가요? 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읽고 싶고자 제가 고른 책이거든요. 기대되는 네, 3월이군요. 기대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다시 읽어도 오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네. 네, 열심히 읽겠습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 저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오독이 아이콘이다 보니까 미숙한 독서. 미숙한 독서의 네. 아이콘이다 보니까 유독 기억에 남는 게 두 개인데 설국은 진짜 못 읽었어요. 네. 2번이나 읽었는데 저희도 한 번 했고 그 전에도 한 번 했는데 읽을 때마다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저한테 스토리 라인이라도 얘기해봐라. 얘기 못합니다. 네, 약간 저도 이미지만 남아 있어요. 그냥. 하얗다. 네, 하얗다. 차갑다. 네. 그거고 나머지 하나는 일단 처음 읽었을 때 잘 읽었던 것 같은데 척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이 책을 제가 읽고 아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내가 70대 혹은 60대 때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 책을 내가 꼭 그때 다시 읽겠다라고 제가 선언까지 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건 평생의 숙제라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작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로 떠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요. 혹시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둔다면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평생 먹고 살 돈만 있다면은 저는 음악을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유화. 네, 그냥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분야의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실 공부보다는 대학 생활을 더 하고 싶어요. 조금 석사? 학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네, 제 주변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일 다니다가 일 그만두고 다시 대학교를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자유롭게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해보고 싶어요. 사실 뭐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런 건 솔직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없는데 조금 그런 대학 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요. 좀 특이한 취향이시네요. 챈들러 씨는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당장 이제 회사를 안 나간다. 뭐 할래 이러면은 책 한 20권 빌려서 동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에는 일단 제가 취직을 하기 전에 이제 정말 책만 읽을 때 백수라서 책만 읽을 때는 그때의 책 읽기 경험이 좀 더 좋았어요. 지금 그쵸.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할 때 짜투리 시간 내서 책 읽는 것보다 그때 책 읽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 깊이도 좀 달랐죠. 네, 깊이가 달랐죠. 그리고 여행을 가서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꼭 하기 힘든 두 가지를 한 큐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이 김민철 작가가 리스본에 5일 동안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4일 동안 이제 마르셀리노라는 이제 바죠. 네, 맞습니다. 바에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스본의 단골집이다라고 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저희가 또 단골집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만의 그런 단골집이 있는지 어디를 일단- 자주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문학소년단의 단골집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홍대 입구역 2번 출구에서 연남동 방향으로 쭉 걸어오시면 네, 올리브영 지나서 직진하시면은 미소국수라고 있는데 이 문학소년단 게스트를 오신 분들은 한 번씩, 한 번씩 다 맛을 보셨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 번 또 나온다는 그 미소국수죠. 네. 여기가 값도 싸고 음흠. 곱빼기 울트라까지 네. 있거든요. 근데 추가 네. 요금을 안 받습니다. 어. 그리고 비빔국수가 맛있고 여름에 또 그렇죠. 콩국수. 콩국수 게시하시고요. 흑태 콩국수입니다. 아무튼 저희 단골집 미소국수고 노니 씨의 그런 그냥 개인적인 단골집은 어디인가요? 네, 저는 이태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녹사평역에 위치한 페트라라는 요르단 음식 전문점입니다. 오, 요르단이요. 요르단. 예, 이게 참 특이하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아랍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네, 그때 이제 저의 선생님이 요르단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를 가끔씩 데려갔어요. 그분 아는 분이라서. 그리고 저도 저의 이런 사적인 친구들을 만날 때 가끔씩 이런 데를 데려가는데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오. 그래서 저는 여기 꼭 어떻게 보면 좀 이국적이잖아요. 이국적인 느낌도 나는데 가격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아랍 음식이라서 저는 한 번쯤은 꼭 가보라고 추천해보고 싶네요. 페트라에 가면은 이 메뉴 꼭 시켜 먹어라. 팔라펠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 들어봤어요. 네, 이게 그냥 콩고기죠. 네, 콩으로 그냥 만든 오. 동그랗게 해서 이게 만든 튀김 요리예요. 이거랑 아랍식 샐러드를 꼭 추천해 드립니다. 아랍식 샐러드가 조금 이 맛이 뭐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좀 그 오묘한 맛이 있어요.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약간 조금 매콤하면서도 단 그런 맛이 느껴져서 저는 단골집입니까? 단골까지는 아닌데 한 1년에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년에 2번이요? 왜냐면 이태원에 자주 가지 않아서 갈 때마다는 아. 거의 네. 그러면 이 질문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가면은 사장님이 알아보시냐. 아. 1년에 2번이면 못 알아보죠. 알아보시나요? 가면은 그렇게 하죠. 누구 친구다. 그러면 그럼 알아들으시고. 네, 그럼 알아보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사장분이 한번 가야겠네요. 요르단 분이라서 네. 누구 친구다 하면 왜냐면 한국에 요르단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 친구다 하면 왔냐고 못하는 아랍어로 또 인사 한번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알아보러. 살람 알라이쿰. 아사라말라이쿠. 네. 그럼 챈들러 씨는 뭐 있나요? 단골집이? 저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그대로 하자면 저는 제가 갔을 때 저를 알아봐주는 분은 안 계십니다. 굳이 저도 생각을 해보면 명동에 명동교자 본점. 저 명동교자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뭐 명동 그렇게 갈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1년에 뭐 해봤자 10번을 이상은 안 갈 텐데 네. 명동에 가면 블랙홀처럼 여기로 가요. 빨려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먹고 나서는 이제 대화가 거의 힘드니까 마늘 향이 엄청 강하잖아요. 김치랑. 그쵸. 네. 아무튼 저도 좋아하는 네. 것입니다. 여기서는 메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명이서 가서 하나 시키면 돼요. 양도 네. 많고 교자 하나, 국수 2개 하나씩 시키면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로맨스 정 씨는 단골집이 있나요? 네, 저는 뭐 예전부터 말했지만 좀 마라탕인데요. 신촌에 그 신촌 기차역 있잖아요. 네. 그 버스 타는 곳 앞에 이제 마라탕이라고 써 있어요. 2층에 있는데 정직하게. 네, 정직하게 마라탕 탕. 써 있고 한문으로 써 있는데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중국집이다 딱 알 수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거기는 탕보다는 샹궈가 맛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사장님이 로맨스 정을 알아보나요? 못 알아봅니다. 제가 저를 알아보는 데는 네. 그 목동에 네. 그 방송회관 지하 1층에 이제 부뚜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너무 너무 사적이긴 하지만 네. 이제 부뚜막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가면은 이제 저 알아보시고 음. 메뉴판에 없는 메뉴를 주시는. 제가 뭐죠? 주문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낙지볶음, 제육볶음, 뭐 라면, 뭐 비빔밥 이렇게 있는데 낙지 비빔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나 시킬 수 없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아는 사람만 시킬 수 있는. 음. 그래가지고 아무튼 부뚜막이라는 곳 되게 맛있습니다. 그럼 혹시 식당이 아니더라도 나를 알아봐주는 곳이 있으신가요? 회사 말고? 저희 있죠. 여기 단파 스튜디오. 아, 그렇죠. 아, 그분 보고 싶네요. 네. 어디 가셨을까요? 또그 미소국수 사장님도 저희 알아보실지 모르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민철 작가는 계속 본인의 일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도 저희의 일상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혹시 로맨스 정씨께서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취침까지 그런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네. 수요일 기준으로 할게요. 수요일 기준으로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 기상인가요? 아침에 6시 반 기상입니다. 네. 6시 반 기상에서 출근을 합니다. 9시 전까지. 네. 그 도착 시간은 뭐 들쑥날쑥 해가지고 네. 9시 전까지 출근을 한 다음에 12시까지 오후 녹음을 준비합니다. 네. 오후 녹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녹음을 오후에 합니다. 네. 오후에 2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녹음 또 프로그램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그거 하나 더 편집을 해놓고 편성을 하고 6시에 퇴근을 한 다음에 네. 집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오. 이게 제 그냥 평소에 그냥 하루에 네. 읽어야. 언제 보통 잠드시나요? 마다 다른가요? 보통 한 빠르면 11시, 늦게 잔다 치면은 한 12시 반, 1시 이때쯤 자죠. 챈들러 씨는? 저는 6시 30분 기상입니다. 그래서 7시 11분 풍산역에서 경의선을 타고요. 정확합니다. 7시 11분입니다. 그래서 역과 되게 가까운 데 사시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사무실에도 이 지하철은 정시성이 짱이지 않습니까? 네. 회사 사무실 언제나 같은 시간에 뭐 커피를 사갖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언제나 8시 20분에 딱 떨어집니다. 정확하죠. 그렇게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해서 퇴근 시간도 뭔가 6시에 바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가봤자 공동역에서 제가 갈아타는데 아, 끔찍하죠. 에이. 공동역에서 그러니까 6시에 딱 끝나고 제가 공동역을 가봤어요. 가면은 항상 급행열차를 좀 기다립니다. 급행열차를 근데 타는 순간 삶에 대한 회의감이 몰려들면서 진짜 이거는 아니다 네, 세금 다 어디로 갔나 싶죠. 네. 해서 일부러 그 다음 열차를 기다리거든요. 이러면 공동역에서만 한 20분 이상을 기다립니다. 이 경험 때문에 일부러 6시에 안 나가고 나가봤자 어차피 기다리니까. 네, 짜증만 나니까 6시 20분쯤 나가서 공동역에서 일산행 열차를 탑니다. 문산행 열차가 아니라 그 일산행 타면 열차. 좀 넉넉하죠. 좀 널널하죠. 그러면 일산역이 맞으면 종점인데 그 전역인 풍산역에 이건 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몇 분에 딱 정확히 딱 떨어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침대에 누워서 포켓몬스터 게임을 조금 하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다가 으악 안돼 이대로 잠들 순 없지 하면서 9시 좀 넘은 시각에 잠을 깨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 7분에 일어나요. 사실 뭐 7분이 의미 있는 건 아니고 6시 알람을 맞추는데 민기적 거리다가 7분에 일어나서 6시 43분 셔틀 타고 회사에 7시 한 30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저는 특이하게 출근 시간이 8시 전후거든요. 그래서 아침 먹고 출근해서 뭐 회사에서 한 5시 반 정도면 퇴근을 합니다. 그러고 회사에서 저녁 먹고 그 동기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요. 회사에서. 어떤 운동 하시나요? 헬스합니다. 아, 네, 헬스하고 셔틀 타고 집에 오면은 대충 8시 반. 그럼 이제 정리하고 오후 9시에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잼 라이브. 그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네, 하나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잼 라이브 하고 그럼 한 9시 반 정도 되거든요. 그 뒤로 한 2시간 반 정도는 이제 저 개인적인 시간 갖고 자는 편입니다. 다들 건강한 삶을 사시네요. 정말 노잼 아닙니까? 네. 여기서 확실히 12시쯤 잠들고 6시 몇 분에 일어나고 진짜 노잼이긴 한데 다들 건강하시네요. 그 다들 이게 준비 시간을 대충 알 수 있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타기까지. 네, 확실히 빠르긴 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